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익스터널, 미들, 인터널 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고막, 귀속뼈, 고실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귀는 바깥귀, 중간귀, 속귀, 그러니까 익스터널, 미들, 인터널 이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익스터널 이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클, 귓바퀴죠.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 바깥 귀길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파닉 멤브레인, 고막인데요. 고막은 교과서에 따라 익스터널 이어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미들 이어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라는 얘기죠. 오리클을 보시면 오리클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 테두리를 헬릭스라고 부르고 그 헬릭스와 이렇게 평행하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엔티 헬릭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바가지귀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엔티 헬릭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 오프닝 있는 곳에 트라구스라고 튀어나온 연골 부분이 있고요. 반대쪽이 엔티 트라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이 파여진 부분을 콩카라고 부릅니다. 귓바퀴는 오리클에 요즘 피어싱을 하도 여러 군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은 이름을 쓰죠. 트라구스, 안티트라구스, 헬릭스 이런 이름들을 쓰고 있네요. 귀걸이를 귀폴에 차거나 뭐 여러 군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귀걸이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귀걸이는 가야 시대 때 귀걸이를 찬 유골이 이렇게 발견됐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귀걸이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귀걸이를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장신구가 아니고 다른 목적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믿을 만한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에 멀리 나갈 때 언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귀걸이를 만들어서 귀걸이 하나는 자기 귀에 차고 하나는 집에다 놔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는 그런 용도로 찾다고 하는 말도 있고 악귀를 막는 데 쓴다고 하는 문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다는 말 있죠. 옛날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귀신이 어디로 들어올까 내 몸으로 생각해보면은 막 구멍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귓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귓구멍을 막는 귀걸이를 찼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예쁘라고 차죠. 귓바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분은 아마 뭐 다치거나 그래서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 모양으로 봐서는 이런데 안에 모양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선천성 기형일 수도 있고 귓바퀴가 없는 선천성 기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성형을 해줘요. 귓바퀴를 만들어서 귀 속에 피부에다 심은 다음에 들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반대쪽 귀와 모양을 같게 만들어줘요. 귓바퀴는 무슨 스탠다드 모양이 있어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반대쪽 귀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양쪽 귀와 똑같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성형외과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귓바퀴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로 잘 만드냐면 처음에 이 사람이 왼쪽 귀가 있었나 오른쪽 귀가 정상이었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 바깥쪽에는 뼈가 없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뼈가 있는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연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퀴에도 연골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연골이 이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귓바퀴를 잡아당겨요.
귓바퀴를 잡아당겨서 염증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더 아프면은 이게 귓바퀴 길에 염증이 생긴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귓밥 파세요? 귀지 파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어떻게 파야 되는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파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귀지를 파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회 가면 심각하게 토론을 하죠. 이게 위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 2017년도에 이제 확실한 답을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내놨습니다. 파지 마라. 귀지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귀지가 없으면은 오히려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물질이 밖에서 들어오면은 이 귀지가 그 이물질을 막아주고 특히 세균 감염도 막아주기 때문에 귀지를 파면 안 되고, 또 파다가 중간에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귀지를 파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봉으로 혼자 파다가 더 깊이 이렇게 귀지가 들어가거나 상처가 날 수도 있다고 하죠. 대개는 이제 귓바퀴 익스트라 오큐틱 미에이투스 안쪽쯤 들어가면 통증이 스킨에 살짝 닿기만 해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고막 근처에 되게 안 들어가지거든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행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귀 속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양초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고 별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귀 안쪽을 보면은 이제 오토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오토 귀를 스코프 본다라고 돼 있죠. 귀를 보려면은 귀 아까 봤던 익스트라 어쿠스틱 미에이투스가 이렇게 S자로 좀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만요. 반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려면 이쪽을 이렇게 잡아당겨야 펴져요. 그래서 귓바퀴를 뒤 위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봐야 안에가 잘 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아직 덜 만들어져 있어서 뒤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잘 보이죠. 이게 제일 잡아당기기 좋은 방향이에요. 뒤 위쪽이 귓바퀴 딱 잡아당기고 앞으로 잡아당기진 않겠죠.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귀지가 많아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귀지가 막 막히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전화기가 고장났다 그래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오른쪽 귀가 막혔다? 그러면은 보통 때는 오른쪽 귀, 왼쪽 귀를 다 듣죠.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전화를 하려면 오른쪽 귀에만 갖다 대죠. 그러면 오른쪽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전화기 고장났다. AS센터 가봐라. 이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 소리를 잘 못 들으면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하시면은 귀지가 귀 안을 꽉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집에서 귀지를 팔려고 그러면 이게 오래된 귀지는 스킨에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뜯어내면은 스킨이 같이 떨어지면서 상처도 나고 피도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빼달라고 하면 이비인후과에서 귀 속에다가 귀지를 녹이는 약물을 넣어줘요. 약물을 넣어주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튜브 같은 걸로 음압으로 해서 백큐으로 진공으로 이렇게 쭉 빼내면 쏙 하고 큰 덩어리가 빠지죠. 아이들도 귀지가 많아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특히 그 벌레 같은 것들이 귀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살아있는 벌레도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있는 벌레가 들어가는지 좀 의아하긴 하죠. 신기한 일들은 다 중국에서 일어나죠. 타이페이에 있던 16살 소녀가 누워서 과자 먹기를 좋아했대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벌레도 개미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귀가 좀 가렵거나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귀에서 개미가 대여섯 마리, 오른쪽에서는 20마리가 나왔는데 개미 집까지 나왔다네요. 그렇지만은 저 안에는 고막이 막고 있죠. 이렇게 귓지가 있고 끝이 고막으로 막혀 있어서 고막이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중이염 같은 걸로 고막에 염증이 생겼거나 구멍이 나지 않는 한 귀 더 안쪽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귀 속에 물 들어갔다고 그러죠. 귀 속에 물이 들어가도 고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막 소리가 다 안 들리고 먹먹하고 귀 속에 물이 고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증발되고 괜찮습니다. 자, 귀 속에 살아있는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뭐 새끼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귀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 가기 전까지, 물론 병원으로 가야겠죠. 첫 번째, 면봉으로 때려잡는다. 두 번째,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추면 벌레가 그 있는 쪽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빛을 비추는 거겠죠. 세 번째, 머리를 기울이고 귀를 툭툭 친다.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간 쪽을 아래로 해가지고 툭툭툭 치면 충격으로 빠져나오라고. 네 번째, 머리를 기울이고 제자리에서 뛴다. 이것도 이제 충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이는 거겠죠. 귀 속에 물을 붓는다. 자, 하나 골라보실까요? 예년 같았으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르는 건 요겁니다. 2번 빛을 비춘다. 정답은 아니죠. 잠깐만 생각해보면 빛을 비춰서 벌레가 나온다. 그러니까 빛을 좋아한다는 거죠. 빛을 좋아하면 왜 어두운 귓바퀴 귀길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겠죠. 얘네들은 빛을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라 어두운 걸 좋아하는 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때려 잡으려다가 혹은 빛을 비추려다가 이렇게 하면 벌레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더 깊은 쪽으로, 피부를 파면서 고막 쪽으로. 그럼 점점 더 통증도 심해지고 잘못하면 손상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벌레를 잡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잡냐면 귀 속에다 물이나 기름 같은 걸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귓바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고막으로 막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에 액체가 차면은 얘네들이 익사를 해. 익사. 죽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물도 제거하고 벌레도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이지 않으면 이제 손상 나갈 수도 있으니까, 통증도 심하고 다칠 수 있으니. 고막입니다. 고막은 팀파닉 멤브레인이라고 부르고 파스 플라시다와 파스 텐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전달되는 부분은 파스 텐사라고 해서 이제 이게 팽팽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고, 이 부분 좀 느슨해가지고 파스 플라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귀 안을 보려고 오토스코픽 이그잼, 귀 안을 보는 기계를 쳐다볼 때는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쳐다보거든요.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이 안에서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밝은 곳이 보여요. 이걸 콘 오브 라이트라고 불러요. 이것이 앞쪽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귀를 비추면은 오른쪽 앞쪽, 이 귀는 지금 오른쪽 귀란 뜻이에요. 왼쪽 귀를 비추면은 이게 왼쪽 고막이 있으면은 콘 오브 라이트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막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깥 귀길이 있고 이렇게 고막이 생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는데 평면이 아니고 얘가 우산처럼 가운데가 안으로 쏙 들어간 모습. 쏙 들어간 모습.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고 이렇게 약간 우상처럼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오목한 모습.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들이 여기서 반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앞쪽에 콘 오브 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이비인후과 차트에 보시면은 이 고막이 그려져 있고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고막 관찰할 때 왼쪽 오른쪽 할 때는 오른쪽 할 때는 코너 오브 라이트를 이렇게 표시하고 뭐 어느 부분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왼쪽 코너 오브 라이트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왼쪽 귀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되죠. 핸들 오브 말레우스라고 그래가지고 고막 안쪽에 있는 뼈의 일부분이 이렇게 비쳐서 보입니다. 빛을 비추니까. 그래서 이게 핸들 오브 라이트고, 이 핸들 오브 라이트 끝이 고막 한가운데를 잡고 있는데, 이 고막 한가운데 잡혀서 소리를 듣는 것은요, 소리를 이렇게 채집하는 모습인데요. 소리 채집하는 것들을 보이는데, 그 고막에 대한 소리를 듣는 고막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고막은 좌우 옆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나토미컬 프로시에서 봤을 때 고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 귀에서 고막의 방향이 이렇게 좌우로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고막이 어떻게 기울어졌냐면 고막의 평평한 부분이 자기 발 앞에 1mm 앞 가쪽을 양쪽 다 이렇게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팔을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앞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뻗은 다음에 손바닥을 앞쪽으로 이렇게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펴고 그 손바닥을 두 손 다 벌리세요. 그러니까 abduction 한 다음에 약간 다운워드로 내리면은 고막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 아래쪽으로 가운데 음보가 있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고막이 있고 이것이 앞 아래쪽으로 그래서 마치 땅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위성 안테나처럼 생겼다.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귀속뼈를 볼까요? 이제 미들리어겠죠. 여기서부터는 미들리어는 어디가 있냐면 이 템포랄 본 속에 들어있어요. 페트로스 파트 속에 페트로스 파트를 깨고 들어가면 거기가 뼈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미들리어하고 인터널 이어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미들리어가 인터널 이어가 다 인너이어, 미들리어, 인터널 이어, 인너이어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려져 있는데 이제 요게 미들리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 비어 있고 그 속에 이제 뼈들이 세 개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터널 이어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미들리어의 공간을 팀파니 캐버티라고 부릅니다. 팀파니 캐버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팀파니 캐버티 프라프하고 위쪽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요건 지금 뼈를 여기를 깬 거예요. 뼈를 깨서 보면은 이 안에 공간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고막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막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뼛속 공간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뼈 속에.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에피팀파니 리세스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팀파니 캐버티라. 팀파니 캐버티는 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주사위처럼 생긴 건 아니고 좌우가 폭이 좁은 위아래로 길고 앞뒤로 길이가 좀 있는 육면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들리어를 지금부터 천장, 바닥, 미디얼 월, 레테럴 월, 엔티리어 월, 포스티리어 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이제 루프 천장님들 보시면 태그맨 팀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를 뼈가 감싸고 있죠. 나중에 이제 카드발 때 탁 깨면요, 이 위에 있는 요 뼈들이 보여요. 이 속에 들어있는 뼈들이 뭐 말레우스 인쿠스 하는 그 뼈들이 귀 속에 조그만 뼈 3개 있는 건 아시죠? 그 뼈들이 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플로어는 저귤라 월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인터널 저귤라 베인에 수피리어 벌브가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수술하다가 이 얇은 벽을 툭 건드리면 잘못하면 출혈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여기 출혈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엔티리어 월 앞쪽으로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더 위험하네요. 동맥이 와 있고요. 또 동맥 외에도 근육이나 유스타키안 튜브, 유스타키안 튜브
미디알 쪽에 와 있죠. 유스타키안 튜브. 근육은 텐서 팀파니 머슬이 있습니다. 레터럴과 미디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하면서 왜 다시 하냐고 그러나고요. 날려먹었어요. 또 습관적으로 슬라이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한번 잠깐 앞으로 왔다 갔네요. 자, 레터럴에는 티파닉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고막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콘처럼 생겼고요. 미디얼 올에는 프로몬터리라는 게 있어요. 프로몬터리는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이 한 2바퀴 반 정도 이렇게 빙글 도는데 그것의 가장 바닥 쪽에 있는 베이살 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몬터리 위에는 팀파닉 플렉수스라는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은 어디서 왔냐면 그로스페링니얼 러브에서 온 겁니다. 팀파닉 러브가 올라와가지고 팀파닉 플렉수스를 만들고 레서 페트루샬 러브가 되면서 스컬의 인터널리스로 들어가게 되죠. 얘는 다시 스컬 바깥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오트키 앵글레를 자 미디얼 월을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스테이프스가 붙게 되는 오발 윈도우가 와 있고요. 라운드 윈도우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이게 또 프로몬타리 옆에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발 윈도우라는 것은 윈도우 모양이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발 윈도우라고 부르고, 라운드 윈도우는 동그랗기 때문에 라운드 윈도우라고 불러요. 스테이프스는 귀속 뼈입니다. 귀속 뼈가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여기 말리어스, 잉커스, 스테이프스 순서대로 스테이프스가 이쪽에 소리를 전달하고 이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달팽이관을 통해서 이제 신경을 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죠. 이 스테이프스는 오발 윈도우에 가서 붙어 있어요. 자, 뒤쪽 벽 포스티리어를 보시면은 마스토이드 엔트럼이라는 곳에 가는 오디투스 오프닝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있습니다. 마스토이드 엔트럼은 어디냐면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아시죠? 귓바퀴 뒤에 있는 거, 그 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마스터이드 프로세스 속에도 공간들이 벌집처럼 있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에 엔트럼이 먼저 나와요. 뒤쪽으로 페이셜 러브 지나갑니다. 페이셜 러브가 페이셜 캐널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페이셜 러브 캐널이 약간 튀어나와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유스타키안 튜브 연결되어 있죠. 유스타키안 튜브는 카트리지 파트하고 뼈가 있는 파트가 있는데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이렇게, 그래서 유스타키안 튜브도 미들리에 엔티리어 파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높은 산 올라갔을 때 초코파이 가져가면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면 초코파이 안쪽에 그 공기가 들어있겠죠. 뭐 진공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압력이 있겠죠. 초코파이를 만들었는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에는 바깥쪽도 일기압이고 안쪽도 일기압이죠. 근데 얘네들이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주변 기압이 낮아지죠. 안에는 일기압인데 주변이 뭐 0.9기압으로 낮아졌다 그러면 힘의 차이가 생겨서 일기압 있는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 속에도 있고 귀 속의 고막도 이렇게 압력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압력이 있고 유스타키안 튜브가 귀 뒤에 있는 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공기가 들어와 있어서 양쪽 다 일기압으로 조절이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평소 때 유스타키안 튜브는 이렇게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혀 있다가 열렸다 그래요. 구멍이 아주 좁아가지고 하품을 한다든지 이 근육이 주변들에 잡아당겨져야 얘네들이 크게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이 안에는 그대로 일기압이 되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기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고막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갑니다. 고막이 밀려나가면 말리어스, 잉쿠스, 스테이프스가 관절을 잃어서 소리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 관절들이 느슨해져요. 그래가지고 소리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귀가 먹먹하게 들리죠. 침을 꿀꺽하고 삼키면 침 삼키는 근육이 여기도 같이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일기압 바깥쪽에 있는 같은 기압의 공기가 들어가서 저도 그 비행기 타면 귀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게 저 귀가 먹먹한 것이 조금 이게 발살바면유관가 해가지고 이렇게 코 딱 막고 입에다가 세게 바람을 불면은 대개는 뻥 뚫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오픈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또 막 몇 시간 동안 진통제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막 굉장히 아프죠. 요즘은 이제 공항에 가면은 인천공항에도 가면 비행귀라는 걸 팔아요. 비행귀. 뭐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은 5,000원. 그 귀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이 압력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요. 비행기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실제로 해봤더니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더라고요. 원리가 뭐라고 썼었는데 읽어볼 걸 그랬네요. 유스타키안 튜브는 이제 귀 뒤에서 쳐다보면 이거 이제 귀 안의 공간이고요. 이게 지금 입 안의 공간이고 소프트 팔레이트가 보이죠. 뒤쪽 공간에 쳐다보면 유스타키안 튜브가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보이죠. 텐서벨리 팔라티니, 리베이터 벨리 팔라티니 이런 것들이 유스타키안 튜브 근처에 와 있어요. 귀 속에 있는 뼈입니다. 오디토로시클, 말레어스 잉크스, 스테이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어스를 통해서 진동이 이렇게 전달되면은 잉크스, 스테이프스를 통해서 가죠.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길고 요 길이는 짧고 요것은 면적이 넓고 면적이 좁고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이 일로 가면서 더 강해져요. 진동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떼서 보면요. 말레어스는 위쪽에는 헤드, 넥, 레터럴 프로세스, 핸드로 말레어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고막이 붙는다고 그랬죠. 요 헤드 있는 데에는 뭐가 와서 붙냐면 이 인쿠스의 바디가 와서 붙어요. 요 부분하고 조인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가 있고 바디의 숏 프로세스와 롱 프로세스가 이렇게 숏 림, 롱 림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를 통해서 얘가 고막, 핸드로 말레어스의 헤드가 있고 헤드가 바디 있는 곳에 이렇게 연결되고 롱 프로세스 끝에 스테이프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테이프스 보시면 여기가 헤드, 엔티리어 림, 포스티리어 림이 있고 밑에는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베이스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오발 윈도우에 가서 붙습니다. 예전에는 요거 뼈를 가져다가 제가 OHP로 확대해가지고 보여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보네요. 자, 여기서는 이 스테이프스를 모양을 보시면은 타원형이죠? 원형이 아니죠?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발 윈도우, 라운드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가 두 개 있는데 이 모양이 오발 윈도우 쪽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이게 소리가 오발 윈도우였던가 라운드 윈도우였던가 이렇게 혼동하지 않고 이게 모양이 오발 윈도우 쪽으로 전달. 미들리어 캐버티로는 신경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코다 팀파니라고 봅니다. 전에 잠깐 나왔었죠? 핸드로 말레어스 뒤쪽으로 요렇게 지나가요. 코다 팀파니너브가. 그래서 팀파닉 멤브레인에 바로 안쪽을 지나간다 해서 코다 팀파니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코다 팀파니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요거 카데바 할 때 잘 보면 맨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빨래줄 걸려 있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점막 같은 것들 이렇게 막 무슨 빨래줄에 빨래 널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오시클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근육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텐서 팀파니머스라고 스타페디우스 머슬이 있어요. 텐서 팀파니머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말레어스의 핸들을 있는 데 와서 붙여 팀파닉 멤브레인의 텐스를 조절한다는 뜻이고요.
스타페디우스 머슬은 여기 와 있죠. 스테이프스 뼈에 와 있고요. 둘 다 기능은 같아요. 큰 소리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귀에 큰 소리가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귀 안이 손상되지 않도록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신경지배가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트리저미널 러브에서 작은 지배하는 머슬들이 이 맨디뷸라 디비전에 있었죠. 맨디뷸라 디비전에서 지배하는 근육 중에 텐서 팀파니, 텐서 벨리 팔라티니 이런 근육들이 있었는데 텐서 팀파니가 여기 있는 근육이고요. 페이셜 러브, 눈물, 침분비, 막감각 기억나십니까? 얼굴에 있는 페이셜 머슬들 뿐만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수고하셨습니다.